네, 안녕하세요. 자, 모의고사 2회차 1과목 해설 강의 좀 해드릴게요. 요번 회차 시험에서는 1과목이 제가 좀 응용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좀 시간이 좀 부족했을 거예요. 그쪽에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들은 1과목이 요만 전반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은 아닌데 시간 안에 풀어가지고 60점 맞춰내는 게 중요해요. 자, 문제 1번부터 한번 보죠. 자, 문제 1번. 농업재해보험의 특징 5가지를 쓰시오. 농업재해보험 특징 7가지 있죠? 7가지 있는데 이 중에서 5가지 써주면 되죠. 주요 담보임이 자연재해고 손해평가가 좀 어렵다는 거고, 위험도에 대한 차별화가 곤란하고, 경제력에 따른 보험료 지원이 일부 차등하고 있다는 거, 물보험, 손해보험이라는 거고, 단기 소멸성 1년 이내에 보험기간이 끝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국가가 재보험 형태로 운영한다는 거. 요 중에서 5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농업재해보험의 특징 이런 것들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두 문자 해갖고 목차 정도 있잖아요. 목차 정도 이런 것들 조금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2번. 다음 물음에 답하나 답하거나 가로를 채우거나 물음에 답하시오 있거든요. 가로를 채우시오 요렇게 하겠죠. 채우시오 요렇게. 과수품목종 관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면 인수 제한하는 품목 관수시설 물대는 시설 과수품목지는 살구하고 무화과죠. 여기에 이제 살구하고 무화과 있는데 여기 양배추 있잖아요. 밭작물에서 양배추도 관수시설이 있어야 돼요. 저게 매실 자두 한 주당 재배 면적이 1제곱미터죠. 미만인 경우 인수 제한한다. 그 다음에 복부장 한 주당 재심 면적이 0.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인수 제한하죠. 0.3제곱미터. 무화과 한 주당 재심 면적이 여기는 1제곱미터 미만인 가수는 인수 제한하고, 두릅은 한 주당 재배 면적이 3.3제곱미터 초과시 인수 제한한다. 자, 요렇게 이런 것들 인수 제한 한 주당 재식 면적 있잖아요. 요것도 숫자 들어가는 것들 시험에도 옛날에 한번 나온 적 있어요. 나온 적 있으니까 요것도 여러분들 조금 체크해 놓으세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문제 농구문 교재 보면은 미만 이하 초과 요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 가급적이면 농구문 교재가 수험 교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대로 그렇게 알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에 있는데 교재대로 그대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자료를 참조해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쭉 있고 인삼 환급보험료, 해가림시설 환급보험료, 사과 저가 해지시 환급보험료 산출하라고 있거든요. 요거 보면 문제 3번은 보험가입 금액 2천만원, 계약자 납입보험료가 20만원이죠. 기지급보험금이 200만원 있었다는 거고, 미경가비율 60%, 해가림시설로 이렇게 계약자 납입보험 15만원, 기지급보험 500만원 있고, 미경가비율 60%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해가림시는 사고 수리 복구 완료했다는 거고, 사과는 이제 가입 수확량, 기준 수확량, 감액 미경가 비율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 인삼은 요거 사고시마다 평가에서 보험금 지급해요. 평가에서 보험금 지급하거든요. 보험금 지급하니까 이것도 보험금 구하갈 때는 잔존보험가입금으로 산출을 안 하는데, 요것도 고추나 브로콜리처럼 이게 잔존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돌려줘야 돼요. 인삼은. 잔존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보험료. 요렇게. 그러면은 여기 보험가입금 2천만원에다 200만원 주었으니까 여기 2천만원 분에 1,800만원 남았죠? 1,800만원 남았고, 그 다음에 2천만원 중에서 여기에다가 보험료, 납입보험료가 20만원이잖아요. 이 1,800만원에 해당하는 보험료 해당분을 갖다가 미경과비율 이렇게 갖고 돌려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환급. 근데 해가림시설은 이거 수리 복구를 하면은 이게 기지급보험 500만원 주어도 이게 자동 복구되니까 보험가입 금액이 복구되니까 요거 15만원 잔존보험가입 금액에서 주는 게 아니라 15만원에 해당하는 것을 보험료를 돌려줘요. 요거는 15만원. 자동 복구되니까 15만원 거에다가 미경가 비율 요렇게 하면 돼요. 기지급보험금 있어도 한 번은 사고로 보험가입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은 그거 다음에 보험금 지급하고 나서 바로 수리 복구하면은 보험가입 금액이 복원되거든요. 복원되니까 환급할 때도 환급을 또 잔존 보험가입 금액이 아니라 처음에 냈던 보험료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환급해 주거든요. 자, 요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과는 이게 사과배 단감 떫은감 이것은 적과전 종합이죠. 적과전 종합을 적종이라고 그래요. 요렇게 가입수확량 기준수확량이 있고 이렇게 여기다 감액 미경과비율 있고 미경과비율 있고 감액 미경과비율은 요거 감액 미경으로 보험가입가면 감액돼 차액보험료 산출해서 쓰는 거예요. 차액보험료. 이거는 차액보험료 쓸 때 쓰는 거고, 이거 해지나 이럴 때, 환급할 때 있잖아요. 해지나 뭐 이런 것들, 이럴 때, 실효됐을 때 환급할 때 있잖아요. 환급할 때는 미경과 비율을 적용해요. 그런데, 요거는 사과 가입가액 1,000원이고, 사과 계약자 납입보험료가 2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20만원인데, 여기 감액 후 보험가입 금액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해야 돼요. 20만원에다가 곱하기 여기 만분의 이거 보험 가입 금액으로도 해도 되고 보험 가입 금액으로도 해도 되고 이렇게 기준 수확량으로 해버려도 돼요. 이렇게 8,000 어차피 여기다 기준 수확량 가입 수확량에다 가입가액 곱하면 이게 보험 가입 금액이 되니까 기준 수확량에다가 가입가액 곱하면은 요게 또 감액 후 보험 가입 금액이 되니까 요거 기준 수확량 비례치로 해버려도 되거든요. 요게다가 미경과 비율 40% 요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 다음에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차액보험료는 이건 환급보험료이고 차액보험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차액보험료는 이 감액된 부분만큼은 차액을 하니까 20만원에다가 곱하기 여기 만분의 여기 만 빼기 8,000 요만큼의 감액된 부분이잖아요. 요만큼이 감액된 부분이니까 이 감액된 부분을 갖다가 50% 해갖고 감액 그 차액보험료는 이렇게 산출하거든요. 차액보험료는. 자, 요런 것들 좀 구분을 잘해야 돼요. 이렇게. 요거는 이렇게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적과전 환급보험료 할 때 보험가입 금액은 이제 그 가입수확량에다 가입가액 곱자 감액 후 보험가입 기준수확량에다가 가입가격 곱하면 되죠. 이렇게 800만원 하고, 해지환급금은 요렇게 요쪽에 있는데, 요게 감액 후 보험가입 금액에 해당하는 보험료 있잖아요. 보험료를 갖다 돌려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40% 해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를 갖다가 가입수확량을 기준수확량을 가입수확량으로 나눠하고 그만큼 해당되는 거 있잖아요. 해당되는 보험료 이렇게 또 상관없거든요. 이쪽에 차액보험료는 보험가입 금액 감액분을 갖다가 이렇게 보험가입 금액으로도 하고 그다음 기준수확량 가입수확량하고 기준수확량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이렇게 차액보험료 돌려도 상관없어요. 저게 그리고 여기 조심할 게 여기 그 해지환급금 구할 때게 그 계약자 납입보험료에서 이 차액보험료를 빼고 그러니까 2만 원을 빼고 그거를 갖다 돌려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 돌려주는 거 아니니까 그거 조심하세요. 이쪽에 있는데 여기에 감액 그 보험가입 금액에 해당하는 보험료 있잖아요. 보험료를 해지했을 때 저가 후에 해지했을 때 그걸 돌려주는 거거든요. 감액 미경과 비율 적용시켜 가지고 그래서 최초 20만 원에서 2만 원 빼 가지고 요걸 이렇게 그 돌려준다. 그렇게 산출하시면 안 돼요. 자, 문제 3번 것도 이렇게 차액보험료고 해지 환급금 돌려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조금 특이한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 이렇게 체크해 놨다가 눈여겨서 한번 봐주세요. 이쪽에 있는데. 그 다음에 문제 4번 마늘은 조기파종 보험금 지급 사유와 지급 유무를 보상 미보상으로 포기하고 그 사유를 기재하고 보상 유무와 관계없이 조기파종 보험금 산출하라고 했어요. 이쪽에 있는데 자, 요거는 제주도 쪽 남도종 마늘을 한지역 마늘 최초 판매일 이전에 사고가 발생했죠. 요렇게 사고 발생을 해서 10월 30일까지 재파종하면은 요거 조기파종 보험금을 주는 거거든요. 이건 줘야죠. 그리고 여기 이제 표준 피해율 있잖아요. 표준 피해율이 3만주보다 적게 저기 식물체 주수가 3만보다 적어가지고 3만주 이상으로 재파종하면은 이 보험금을 주는 거거든요. 자, 요번에 여기 출현율이 아니라 이제 식물체 주수로 이렇게 좀 바뀌었어요. 요게 식물체 주수 요런 거 좀 바뀌었으니까 요런 것들 조기파종이나 재파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지급사유 할 때게 이거 쪼쪼쪼 가다가 이게 예전에는 이게 출현율이라고 그러는데 출현율 지금은 식물체 주수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보다도 이게
작물을 심었는데 출현이 안 된 걸 예전에는 보장을 해줬는데 출현이 돼가지고 또 재거서 피해가 볼 수도 있잖아요. 그것까지 합쳐가지고 다 요게 3만 주 미만이면 보장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보험가입금액에다 25% 주죠. 요렇게 3만 분에 3만에서 만약에 식물체 주수 있잖아요. 10알아당 식물체 주수 빼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 그래서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에다가 여기 35%가 아니죠. 25%죠. 25%에다가 25%에다 표준 피해율. 표준 피해는 요렇게 3만 분의 3만 마이너스 식물체 주수 요렇게 한다는 거. 자, 요것도 여러분들 체크해서 좀 알아놓으셔야 돼요. 보험금 줄 때 조기 파종은 25%고 조기 파종 25%고 재파종은 여기 35% 줘요. 요렇게 여기 35% 들어가는 거. 그거 좀 차이 나니까 그것도 좀 챙겨 놓으시고. 자, 문제 5번 다음 소 도난 손해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이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가로 1에서 5를 채우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자, 요것도 소 도난 손해에서 소에서 이제 공통 보상하지 않는 손해하고 소 도난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있잖아요. 요거는 시험에 조금 이게 기출도 됐고 좀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요런 분들 좀 여러분들 챙겨 놓으셔야 돼요. 자, 이런 쭉 보시고 보관장 작업장에서 내에서 일어난 좀도둑은 보상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재고조사 시 발견된 손해하고 망실 또는 분실. 망실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보상하고 도난 손해가 생긴 후 며칠 30일 이내. 그 다음에 보관 장소를 72시간이죠. 72시간 이상 비어둔 동안에 생긴 도난 손해 같은 것은 보상 안 한다. 자, 요런 것들도 요것도 시험에 가끔 나오는 거니까 이거 좀 챙겨 놓으시고. 그 다음에 문제 6번 손담반 씨는 옥수수를 경작하고 있다. 다음 자료를 참조해 물음에 답하시오. 요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에 이제 조건 보면 자, 옥수수고 대학자이고 이제 수학감소 보장에 가입했고 여기다 수학감소 보장 가입. 그 다음에 옥수수 시점은 손담반 씨는 보험 가입 가능인 전남 쪽에서 옥수수를 2주 재배로 경작하고 있다. 시바르에 보험 가입 가능한 최대 한도로 정식되어 있다. 그 다음에 보험 가입 후 수확 개시의 집중호우로 전손 피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조건을 주었거든요. 그러면 옥수수가 2주 재배를 하면은 2주 재배는 여기 옥수수 1주 재배일 때는 그 일반적인 제가 3,500에서 5,000주가 식재되어 있었거든요. 전남, 전북, 광주, 제주는 3,000에서 5,000주가 식재되어 있어야 하고 2주 재배는 4,000에서 6,000주가 식재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1주 재배는 3,5, 전남, 전북, 광주제는 3,5, 2주 재배는 4,6, 2,4,6 요렇게 이건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2주 재배인데 시바르에 보험 가입 가능한 최대 한도니까 시바르당 얼마 된다. 이게 시바르거든요. 시바르 기준. 시바르당 4,000에서 6,000주니까 최대한도 식재되어 있으니까 6,000주를 식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바르에 6,000주. 그 다음에 1알당 6주가 그러면 식재되어 있는 거죠. 요런 거. 시바르는 1000제곱미터예요. 그러면 1제곱미터당 6주가 식재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보험 가입 후 집중호우로 전손 피해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자, 옥수수는 요렇게 2주제면 한 구덩이에 이렇게 2개씩 이렇게 재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 옥수수는 요렇게 옥수수 대가 있잖아요. 요렇게 있으면 옥수수 요렇게 다른 거 다 따버리고 옥수수는 1주당 1개로 수확해요. 이렇게 한 주에서 옥수수 하나씩만 수확을 해요. 다 따버리고 그렇게 수확을 해야 되거든요. 이쪽에. 그러면 전손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원래 상중하로 이러고 중은 50% 하는 100%로 피해로 이렇게 취급을 하는데 요 같은 건 전손 피해가 돼버렸으니까 옥수수 있잖아요. 이거 전부 다 100% 다 피해 봐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요렇게 다 합급이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100% 피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계약상에 보면 가입 면적이고 표준 수확량 지역별 품종별 제곱미터에 0.7kg이고 제식 시기지수, 제식 밀도지수 있고 가입 가격은 kg당 2,000원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담 비율은 15%고 중량 160g 주었어요. 보험 가입은 가능한 최대한도 가입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표준 수확량은 3,000 곱하기 0.7 하면 되죠. 요렇게 제곱미터당 표준상 0.7kg이니까 최대한도가 80에서 130% 가입하죠.
이게 옥수수는 가입 수확량은 표준 수확량의 80%에서 130% 사이에서 가입해요. 요렇게 하면 여기다 130%, 요렇게 하면 보험 가입 금액이 나와요. 이쪽에 가입 금액 이렇게 산출해야 돼요. 보험 가입 금액은 가입 수확량에다 가입 가격 곱하면 되거든요. 가입 수확량은 표준 수확량의 80%에서 130%에 선택한다. 요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보험 가입 금액 선출할 때 다른 건 다 이렇게 해서 가입 수확량에다 가입 가격 곱하면 되고, 과실 있잖아요. 과실은 이렇게 그 평년 수확량에다가 표준 가격 곱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곱하고, 오디하고 복분자는 좀 다르죠. 과실, 오디, 복분자, 무화과, 감귤, 거기 두루 블루베리 있잖아요. 그것만 가입 수확량, 가입 가격이 아니에요. 일부는 평년 수확량에다가 표준 가격이고, 그 다음에 그 오디하고 복분자는 뭐 표준 수확량에다 표준 가격 곱하고 거기다 비례상수 곱해하고 보험가입금 구해요. 자, 그렇게 조금 알고 계시면 되고, 추가 조건은 이제 직전 5년 가입, 5년간 무사고, 손해에 따라 최대한 30% 할인해 주면 되죠. 5년간 무사고니까 이쪽에. 그리고 방제 실수도 전기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음. 이 할인율 5%거든요. 근데 방제 시설 있잖아요. 밭작물은 밭에다 심는 작물은 전부 다 할인율 5%예요. 5%. 여기다 할인율을 안 주어줘도 여러분들이 5% 이렇게 찾아 쓸 줄 알아야 돼요. 순보험료 10%고, 정부 지원은 있는데 지자체 지원은 없다고 그랬어요. 정부 지원 이것도 50% 지원해 주죠. 이렇게 계약자 부담 보험료 산출할 때 하면 되고. 근데 여기서도 이제 보면 여기 직전 5년간 무사고니까 자기 부담 비율 10%도 선택할 수 있는데, 10% 선택해서 꼭 10%만 선택을 해서 자기 부담을 선택 가입하는 게 아니라 10% 선택할 수 있어도 자기가 15%, 20%, 30%, 40%짜리 선택할 수 있어요. 조건에 주어지면 주어진 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용하시면 돼요. 자기 부담 비율은. 그리고 여기서 미보상 감수량 없다고, 그러니까 보험가입 금액 산출은 계약자 부담보험료 산출하고 보험금 산출하겠어요. 보험가입 금액은 1,000원 미만 절사하고, 보험료 및 보험금 등 원 단위 미만 절사하라고 그랬어요. 자, 보험가입 금액 1,000원 미만인데 1,000원 이하로 해놓을게요. 1,000원 이하 절사. 그 다음에 이제 보험가입 금액은 여기 가입 면적에다가 제곱미터당 표준 수확량에다가 최대 한도니까 130%죠. 여기다가 가입 가격 있잖아요. 가입 가격 이렇게 곱하면 5460,005이 나오거든요. 이쪽에. 제가 보험가입 금액 가입 수확량에다 가입 가격 곱하는데, 이건 표준 수확량의 80에서 130% 사이로 가입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제가 설명해드렸는데, 과실 있잖아요. 무화과, 감귤, 두루, 블루베리 있잖아요. 요것만 평년 수확량에다가 표준 가격을 곱하거든요. 평년 수확량 표준 가격. 그리고 오디하고 복분자는 좀 다르죠. 이렇게 저기 하는데, 표준 수확량의 표준 가격에다가 그 다음에 평년 결실수를 표준 결실수로 나누고, 오디는 복분자는 평년 결과를 모지수를 표준 결과 모지수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산출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과실에서 무화과, 감귤하고 두루, 블루베리 있잖아요. 이거는 평년 수확량이 100% 가입하는 거예요. 100%. 평년 수확량에다 표준 가격 요렇게 쓰고 있거든요. 요게 조금 달라요. 과실 요거 좀 체크해 놓으세요. 과실에서 무화과, 감귤하고 두루, 블루베리 이거는 평년 수확량에다 표준가격 곱한다. 저가전종화도 이제 가입 수확량 가입 가격인데, 저가전종화의 가입 수확량은 평년 착과량이 100% 가입하죠. 100%. 그래서 과실도 무화과, 감귤, 두루벨리 있잖아요. 평년 수확량 100% 가입한다고 보시면 돼요. 평년 수확량에다 표준가격 곱해서 이렇게 산출한다. 그래서 이렇게 표준가격 곱하는 거 있잖아요. 곱하는 것은 과실만 이게 표준 가격을 곱해. 나머지는 다 가입 가격으로 돼 있거든요. 수입 보장은 기준 가격 또는 가입 가격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뭐 수입 보장에서는 가입 수확량에다가 가입 가격이나 혹시 기준 가격인데, 가입 가격, 기준 가격은 똑같은 거죠. 그렇게 보면은. 그리고 과실은 요 네 품목은 평년 수확량에다 표준 가격으로 하고, 오디하고 복분자하고는 좀 다르죠. 또 시계다 뒤에다 비례상수 있으니까 그것만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약자 부담 보험료는 보험가입 금액에다 순보험료에다 1- 손해율에 따른 할인율에다가 방제시설하고 정부 지원 50%면 되죠. 181545 이렇게 나오면 되고. 자, 피해 주수는 10화로당 6,000주니까 최대 한도가 있으니까 10화로당 6,000주죠. 6,000당 1제곱미터, 10화로는 1,000제곱미터니까
전제곱미터 1제곱미터당 6주가 되는 거죠. 계약농지 정식주수는 6 곱하기 3000제곱미터 곱하면 18,000주가 되죠. 18,000주. 전손 발생했으니까 피해주수는 18,000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피해 수확량은 18,000에다가 중량 곱하고 0.16 곱하고 여기에다 제식 시기지수하고 제식 밀도지수 있잖아요. 요게 제식 시기지수하고 제식 밀도지수 요렇게 곱하면 2,592kg이 나거든요. 손해액은 그 다음에 피해 수확량에다가 이게 가입가액 곱하면 되죠. 가입가액 곱하면 5184,000원이 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요렇게 되면 보험금은 이 손해액하고 보험가입 금액 있잖아요. 이 중에서 적은 거에다가 자기부담 비율을 빼면 되는 거죠. 이쪽에 요거 옥수수에서는 항상 이거 체크해 주세요. 미니멈 이렇게 손해액하고 보험가입 금액에서 적은 걸로 한다는 거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기부담금 뺄 때 손해액의 일정 비율이 아니에요. 보험가입 금액의 일정 부분이에요. 보험가입 금액에 요것도 좀 주의하세요. 요렇게 해서 보험금 산출하면 되거든요. 자, 요런 거 제가 응용 문제로 한번 이렇게 쭉 내봤는데 꼭 뭐 여러분들 그 실제 시험에서 모의고사 문제가 그대로 나올 확률은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출제위원들이 모의고사 문제를 다 보니까 약간 비슷하게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근데 실전에서 이렇게 예상 못했던 것들을 응용해서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문제 적응 능력 키워라고 제가 이렇게 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7번. 다음 문제 각각의 질문에 대해 보상 여부를 가능, 불가능을 받아 그 판단 사유를 설명하라고 했거든요. 여기에 보상하는 손해 있잖아요. 보상하는 손해나 재해나 보상하는 재해, 요거 좀 응용해 놓은 거예요. 문제에 응용해 놓은 거거든요. 요거. 자, A씨는 연동하우스에서 원예작물 딸기를 재배하고 있다. 딸기. 이게 품목은 딸기요. 멧돼지 떼가 하우스에 납입하여 연동하우스 피해 없이 작물 피해가 60% 발생하였다. 요거 롯데 때 조수해 있잖아요. 조수해로 하우스 피해가 없는데 조수해를 피해 왔을 때 보상을 하죠. 그러니까 이걸 보상을 하는 거예요. B씨는 사과를 재배하거나 보험가이고 8월 20일에 일소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A씨가 속한 지가 8월 15일에서 8월 19일까지 폭염특보가 발령됐고 8월 17일과 18일에 낮 최고 30도씨가 연속되었다. 폭염특보는 19일 저녁 12시를 지나 해제되었다. 요거는 이게 폭염특보 발생 기간 안에 일소가 발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20일 날 발생을 했으니까 일단 여기 보상 대상 아니에요. 8월 15일에서 8월 19일인데 그리고 이 폭염특보 발령 기간에 연속 이틀간 30도씨가 아니라 33도씨 이상이 된 날짜가 연속으로 이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기간 안에 일소가 발생을 해야 되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보상 대상이 아니죠. 문제 2번은. 자, 인삼을 재배했다. 폭염으로 인하여 육안으로 판별시 타들어가는 증상이 60% 감축되었고 폭염특보 없이 8월 1일에서 8월 10일까지 최고 기온 32도씨가 연속되었다. 이것도 보상하죠. 육안으로 타들어가는 증상 50% 이상이면 보상을 해요. 50% 이상이면은. 그리고 폭염특보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인삼 없고. 연속 7일 이상이 30도씨 이상이 연속되면은 연속되고 육안으로 타들어가는 증상이 있잖아요. 50분 이상이 발생을 하면은 폭염으로 보상을 해요. 인삼. 이건 보상하죠. 자, D씨는 포도농사를 경작하는데 호우주의보와 기상특보로서 12시간 누적강 수량이 70mm 이상의 평소에보다 많은 양을 비롯하여 이게 포도는 종합위험이기 때문에 종합위험으로 보상을 하거든요. 종합위험 보상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런 조건 필요 없어요. 그냥 많은 양의 비로 인해서 피해가 오면 다 보상을 해줘요. 이게 또 보상을 하죠. 가축소 한우를 사육권인데 급성 고창축으로 긴급도축 이게 보상을 하죠. 이것도 이제 보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문구 보면 바로 풀 수도 있는 거고 조금 생각해야 될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 다 부분 점수 주니까 부분 점수라도 맞아요. 이렇게 하나 지문이 5개잖아요. 5개면 하나당 3점씩은 주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는 다 못 맞아도 부분 점수들은 좀 받아야 돼요. 자, 문제 8번. 자, 다음 물음에 답하라고 그랬어요. A씨는 1500제곱미터 차를 경작하고 있어요. 차나무 높이가 지면높도 25cm 면적이 300점포가 분포됐다. 보험가입. 여기 차나무가 지면높도 30cm 있잖아요. 30cm가 미만이면은 그거는 보험가입 면적에서 빼거든요. 이쪽에. 그러니까 보험가입 대상 면적은 1000제곱미터가 되는 거예요.
1000제곱미터가 되고, 이 주당 제곱미터는 평년 수확량 3kg이잖아요. 3kg에다 가입 가격 곱하면 이게 보험 가입 금액이 되는 거죠. 이게 차는 금액이 아니고 보험 가입할 때 1000제곱미터예요. 1000제곱 차하고 사례용 옥수수고 조사례용 변은 이게 제곱미터로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보험 가입 대상이에요. 자, 물음 2번은 유리 온실을 400제곱미터 감자를 경작하고 있다. 유리 온실을 가입 금액의 최대한도로 보험에 가입을 했고, 보험 가입 병해충 피해가 발생했다 한다. 자, 이건 제조사태에 가입했고, 보험 가입 금액을 산출하고, 보상 유무를 보상 미보상으로 판단하라고 했어요. 자, 요거 했을 때게 유리 온실은 최소 5만원에서 50만원 사이 선택을 해요. 최대한도 가입했으니까 여기에다가 50만원 복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제조사태 가입했으니까 감가상각을 안 하고, 그 다음에 병해충 있잖아요. 시설에서 병해충 있잖아요. 병해충은 보상 안 해요. 보상 안 하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감자 노지에서 재배할 때는 보상을 하는데, 시설에서 감자 재배하잖아요. 시설은 병해충은 다 보상 안 해요. 보상 안 하니까 이거 미보상이에요. 그 다음에 실시는 4년간 인상 2,000제곱을 경제하고 인삼 2형으로 2형일 때 보험가입금액 때 보상가액은 가입연도 연금 플러스 1년을 해야 돼요. 이건 10월 달에 가입한 거죠. 4월에 가입한 1형은 가입연도 연금 플러스 1년 할 필요 없고, 2형은 가입연도 연금 플러스 1년 해줘야 돼요. 최연적은 5년간 연속 가입 무사고 했는데, 금년 보험가입 기상청적 한 주짜리 24시간 누적 강수량이 85mm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는 사고 발생했다. 24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 이상이면 되죠. 80mm 이상이면은 요거 피해 보상을 해요. 이건 이제 보상하죠. 이건 이제 보상 유무와 관계없이 보험금 산출하라 할 거다. 자기부담, 최저 자기부담을 선택을 했어요. 5년 연속 무사고 가입했으니까 최저 자기부담 10% 선택할 수 있죠. 이렇게 10% 선택하면 되고, 여기서 보험가입 금액은 여기 2000제곱미터에다가 5년치 보상가액 쓰면 되죠. 이렇게 쓰고, 자, 피해 면적은 이렇게 1000제곱미터 기준 수확량 주어졌으니 그대로 넣으면 되죠. 피해율은 피해 면적을 재배 면적 나누고 1마이너스 수확량을 기준 수확량으로 나누면 되죠. 이렇게 해서 여기 피해율 산출하면 돼요. 자, 요거는 뭐 그게 어려운 문제들은 아닌데 이거 좀 시간들이 좀 다 걸리게 돼 있죠. 이렇게. 이쪽에 8번 이렇게 쭉 풀어주시면 되고, 문제 9번 다음은 유죄에 관한데 물음에 답하라고 했어요. 2025년 평년 수확량 산출하고 보험가입 금액 산출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보험가입은 최소한도 가입했고, 이제 평년 수확량에 50% 가입한다는 거죠. 이렇게 가입 가격이 있고 1,000원 이하 절상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유자는 일단 내가 자료를 2025년도 빼고 7개를 줬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줬잖아요. 그러면은 보험가입 금액을 한번 이렇게 5개를 가지고 한번 산출해야 돼요. 5개로. 5년치로 한번 산출하고, 평년수확량을 한번 산출하고, 그 다음에 7년 중 4년 이상 가입 시 있잖아요. 요거 재산출해야 돼요. 재산출. 이 과거 수확량 7개 중에서 7개 가입한 연도 7개 있잖아요. 최저값 하나 빼고 A값을 다시 산출해가지고, 그러니까 7개면은 7개인데 하나 빼면 또 5개죠. 5개 갖고 평균 내가지고 그 평년 수확량을 다시 한번 산출해가지고, 둘 중에 최초의 평년수 산출한 거고, 나중에 이게 7개로 산출한 거 있잖아요. 그것 중에서 큰 걸로 갖다가 최종 평년 수확량을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게 조금 문제가 좀 있긴 있는데, 이게 7개 중에서 7년 중에서 4년 이상 가입했으면 그 가입한 연도 있잖아요. 과거 수확량 최대값 최소값 큰 거 있잖아요. 그거 평균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는데, 농구문 교재는 약관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농구문 교재는 재산출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농구문 교재대로 그냥 산출을 하면 돼요. 교재대로 하면 돼요. 조금 알고 있으라고 우리가 문제를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요건 같은 경우는 이제 7년치로 산출하니까 A 곱하기 5년일 때는 5분의 Y 있잖아요. 요거는 7분의 Y 해야죠. 이렇게 B 곱하기 1-7분의 Y 곱하기 B분의 C 요렇게 있잖아요. 얘는 과거 수확량 평균. 그러니까 7개로 산출할 때게 7년 중에서 4년 이상 가입했을 때는 A값은
최대 최소값 하나, 과거 수확량 최대 최소값 하나 빼고 구하고, 평균으로 구하고, 여기다 7개니까 이게 분모가 이제 5가 아니고 7로 들어가겠죠. 7로. 7분의 이게 가입연도, 요거는 이렇게 B 표준 수확량 평균 1-7분의 Y 곱하기 표준 수확량분의 가입연도 표준 수확량. 요렇게 구해야겠죠. 5개를 구할 때는 5니까. 그렇게 해갖고 산출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평년 수확량 할 때 논도별 과거 수확량을 쭉 구해줘야죠. 요렇게 2018, 19, 20, 21, 22, 23, 24 평상시에 구하듯이 그 보험에 가입했을 때는 가입해서 수확량이 있으면 그 평년 수확량 50%하고 조사 수확량 있잖아요. 큰 걸로 하고 그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무사고했년도 있잖아요. 표준 수확량하고 평년 수확량 1.1배로 해갖고 쭉 구하면 돼요. 자, 일반적으로 구할 때는 과거 수확량 5개를 해야죠. 2024, 23, 22, 21, 20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가지고 구하고 B는 전부 다 내가 저기 쉽게 구하라고 표준 수확량은 다 1000kg 주어버렸거든요. 이렇게 주어니까 2025 평년 수확량 구하면 A 값하기 5분의 5, 5년 가입해서 5, B 곱하기 1만에서 5분의 Y 이렇게 하면 832kg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7년 중 4년 이상 가입한 과거 수확량 최저값, 최고값 제어하고 재산출해야죠. 그러면 7년간 과거 수확량 올림픽 평균이니까 요거 7개 있잖아요. 여기 산출한 거 7개 중에서 최대값, 최소값 빼고 나머지 5개로 평균 내면 돼요. 그러면 750 나오거든요. B 표준 수확량 평균 있잖아요. 요거는 1000kg 똑같고 C는 그냥 쭉 주어버렸으니까 요거는 이제 표준 수확량은 이것도 7개니까 요거는 이제 여기 과거 수확량 올림픽 평균이니까 7개 중에서 2개 빼고 5개로 구하는 거거든요. 표준 수확량 7개 쭉 있으니까 다 더해갖고 7로 나눠갖고 구해야겠죠. 나는 1000kg 다 주어버렸으니까 요거는 그냥 1000이 나오고 C는 가입연도 표준수확량 1000kg 나오고 그러면 2020년 평년 수확량 구하면 750에다가 요거 7분의 7 그 다음에 표준 수확량 평균에다 1m 7분의 7 곱하기 표준 수확량 평균분의 표준 수확량 이러면 750kg이 나오거든요. 요쪽에 자 요렇게 해서 둘 중에 큰 걸로 해서 결정하면 732kg이 나오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보험가입 금액은 여기 평년 수확량에다가 이제 가입 수확량이 되니까 이게 가입 가격이잖아. 여기다 그 최소한도 가입한다고 했으니까 50% 해주면 3328000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1000원 단위야 절사해버리니까 3320000 이렇게 산출하면 되죠. 이렇게 지금 요거 유자 같은 경우는 요렇게 지금 산출하는 거 있잖아요. 그 7개로 평년 수확량을 재산출한다고 교재에 이렇게 지금 예전에 이제 조금 수정사항 나오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산출하고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방법 같은 게. 그래서 시험에 요거까지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굳이 산출한다면은 5개로 산출할 때 A 곱하기 5분의 Y, B 곱하기 1-5분의 Y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건 7개로 산출해야 되니까 7년 중에 7년 가입했으니까 요거는 여기 가중평균을 했잖아요. 7분의 Y 곱하기 B 곱하기 1-7분의 Y 요렇게 산출해야겠죠. 약관에서 보면은 약관은 있잖아요. 요럴 것만 돼 있어요. 7년간 과거 수확량 올림픽 평균 있잖아요. 요거하고 최초에 5개로 산출한 평년 수확량을 비교해서 큰 거 있잖아요. 큰 걸로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재에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교재대로 제가 이렇게 풀이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논구문 교재가 수험서니까 논구문 교재대로 그냥 그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다 공부하고 답 작성해서 제출하면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자, 문제 10번. 손담보하시는 보험 가입에서 가축, 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보험 가입 후 제3자의 책임이 없다고 그랬어요. 법정 전염병을 제외한 질병으로 폐사했다. 요거 법정 전염병을 제외한 질병으로 폐사하는 거 보상을 하죠. 그래서 소는 다음 자료처럼 물으면 답하죠. 제3자가 책임이 없으니까 대리권 보전비용 같은 거 이렇게 지급 안 한다는 거예요. 보험가입금액 400만원, 자기 부담으로 계산된 보험금액 20%고, 자, 보험가액은 350만원인데, 검안섬의 진단서 발급비용이 50만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검안서하고 진단서 발급비용 있잖아요. 이것도 보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피해는 전손이 발생을 했다는 거고, 그러면은 이 보험가액이 손해액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전손이니까 손해액이 돼버리고, 검안서 및 진단서 발급 비용은 이게 별도 비용으로 봐야 돼요. 손해액이라기보다 이게 별도 비용인데, 별도비용인데 내가 이게 조건에 이거 써줬어요. 검안서 및 진단서 발급 비용은 손해액에 준해서 처리하라 할 건데요. 그래서 비례보상하고 자기부담금 차감하라는 거죠. 근데 검안서 진단서 비용 있잖아요. 요거 비례보상도 있으면 비례보상도 하고, 요것도 자기부담금 있잖아요. 자기부담금 차감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1과목 이제 교재에 보면은 요렇게 주보험란에 이렇게 쭉 들어있거든요. 잔존물 처리비용처럼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검안서 진단비용. 그러니까 잔존물 처리비용에 준해서 이렇게 손해액처럼 이렇게 비례보상도 하고 자기부담금 차감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산출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쪽에 구체적으로 이거 어떻게 처리하나 이렇게 이건 없어요. 없는데 이렇게 비례보상도 하고 자기부담도 차감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 추가 비용입니다. 보호 목적이 폐선 후에 보호 목적을 견인 비용, 차에 싣는 비용, 사고인자 오염물 청소 비용, 목적물 운반 비용, 소각 비용, 이거 여기서 잔존물 이게 처리 비용이거든요. 여기서 견인 비용하고 차에 싣는 비용만 보상을 하죠. 이렇게 30만 원이거든요. 30만 원인데 손해액이 10%면 35만 원인데 30만 원에 다 보상을 하죠. 그러면 잔존물 처리 비용 30만 원 보상하는 거예요. 보험 목적을 신속하게 치료하기 위해서 30만 원 비용을 지불했다. 요거는 손해 방지 비용인데 손해 방지 비용 요건 관리 의무 비용이에요. 관리 의무 비용. 이게 신속하게 치료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 있잖아요. 이건 보상 안 해요. 이거 보상 안 하거든요. 이쪽에. 이렇게 하시고. 잔존물 보존 비용은 계약자가 20만 원 제시했는데 회사는 잔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그 잔존물 보존 비용을 지급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상 대상이 아니죠. 제3자 권리자가 비용을 30만 원을 계약자가 제시했다. 요거는 제3자가 침해가 없었으니까 요거는 보상 대상 아니죠. 이것도. 회사는 사고 발생 후 여러 가지 지시사항을 전달했는데 그 의무를 시행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회사 지시사항에 따라가서 들어간 비용 있잖아요. 30만 원. 요거는 지급을 해야죠. 요거는 기타 협력 비용인데 기타 협력 비용. 이 기타 협력 비용은 비례 보상도 안 하고 자기 부담도 차감 안 해요. 요거. 목적물 손해에 따른 추가 비용을 항목별로 결정하시고 추가 비용 포함 지급보험을 산출하세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렇게 잔존물 처리 비용 이 30만 원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손해방지용 없고, 대입권 비용 없고, 잔존물 보전 비용 없어요. 기타 비용은 3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손해액은 350만 원이고, 요렇게. 그 다음에 목적물 손해액에다가 검안서 비용 있잖아요. 50만 원 있었으니까 50만 원도 지급해야죠. 여기다가 잔존물 처리 비용 30만 원이고,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자기 부담 비례 보상은 안 해요. 보험가액이 여기서 보험가액이 350만 원이고 보험가액 금액이 400만 원이니까 비례보상은 없어요. 비례보상 없고 여기에다가 1 자기 부담 비용을 하고 요것이 이제 보험가액 금액 이내야죠. 이내고 여기다가 플러스 기타 협력 비용 요렇게 더하면 374만 원이 되거든요. 자, 요렇게 산출해 주면 돼요. 자, 의외로 1과목이 여러분들 조금 까다로웠을 거예요. 시간 안에 풀기도 조금 쉽지 않고 응용 문제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1과목이 여러분들 조금 시험 보는데 시간 안에나 좀 난해한 부분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어디까지나 연습이니까 점수 몇 점 나와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 연연해 하지 마세요. 실전 시험에서 잘 보시면 돼요. 요건 연습이니까 여러분들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저는 손해평가사 단기합격반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도충만이었습니다. 자, 1과목 2회차 모의고사 1과목 해설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